안녕하세요. 주식만입니다.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. 코스피가 오늘 1.57% 상승했습니다. 코스닥이 0.03% 강보합으로 마무리됐네요.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8,888억 샀네요. 8888. 정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입니다. 외국인이 최근에 좀 순매수 기조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좀 소폭 반등 정도를 예상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. 특히 코스피가.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많이 사 모았죠. 이번 한 달 동안은 특히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습니다. 보면은 이번 한 달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. 1조 3천억 정도 샀네요. 그리고 하이닉스가 1조 정도 매수. 크래프톤이 한 6천억, 카카오도 한 4천억, SDI가 4천억, 카카오 게임즈도 한 4천억 정도. HMM도 많이 샀네요. 2,500억 정도. DB하이텍도 2,500억. SKI테크놀로지가 한 2,300억, 하이브가 2천억, NC를 한 1,800억 정도. 그래서 보면은 좀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역시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를 한 게 보입니다. 좀 특이한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. 좀 크래프톤 같은 종목은 뭐 MSCI에 편입되면서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HMM도 생각보다는 좀 매수를 했네요. 지금 개인들이나 나머지는 HMM 좀 꺼려하는 종목으로 바뀌었는데 외국인은 한 달 동안 매수했습니다. 그 DB하이텍은 뭐 좋은 종목이라서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시장 종목을 보면은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 업종 및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. 여기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좀 돋보이죠. 그리고 좀 빠진 종목이 좀 몇 개 없어서 좀 오히려 좀 튀는 모습입니다. 하이브하고 뭐 SKC.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나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LG이노텍, 뭐 게임주 이런 종목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. 그리고 하이브는 뭐 BTS 멤버들이 보유 주식을 뭐 처분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락이 이루어졌습니다. 최근 좀 급락을 하고 있다가 오늘 조금 더 크게 낙폭을 키웠네요. 코스닥은 오늘 좀 특이하게 상승이 1130 종목이나 되고 하락이 284 종목밖에 안 되는데 약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. 이게 그동안 그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게임주,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엔터주들이 좀 낙폭을 좀 키워서 대부분 다 10몇 %씩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뭐 8%대, 9%대 뭐 거의 다 뭐 8, 9%씩 거의 다 빠졌습니다.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코스닥의 저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. 특히 2차 전지하고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나머지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거의 보합순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. 오른 종목이 많은데 빠지는 종목들이 크게 빠져서 이렇게 좀 시장이 약했다, 지수는. 그래서 업종별로도 대부분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좀 크게 빠지는 업종이 좀 있었죠. 여기 보면은 뭐 디지털 컨텐츠, IT 소프트웨어, 그럼 오락문화, 이는 뭐 그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입니다. 종이 목재가 좀 많이 빠졌네요. 어디서 빠졌? 종이 목재 종목이 동아기업이 11% 하락했네요. 2차전지 소재주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보면은 첨보도 오늘 한 6%, 7%대 하락했고 그동안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위직이나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죠.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. 엔터주들은 하이브 따라서 같이 또 빠진 것 같고요. 화이자 CEO는 어제는 뭐 화이자의 치료제가 뭐 크론 변이 바이러스에도 뭐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뭐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또
백신을 매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뭐 리포트를 나왔습니다. 이게 뭐 사람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매년 코로나가 뭐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은 오미크론이 이제 코로나 종식을 부르는 뭐 축복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전파력이 큰 대신에 치명률이 낮아서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감염돼서 자체 자연 항체가 생기고 나면은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게 뭐 정답일지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습니다. 그 대부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후자를 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11월 한 달 동안 동학개미가 3조를 팔고 외국인이 4조를 샀습니다. 아까 외국인은 산 종목들은 보셨죠? 거의 이 중에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습니다. 아까 삼성을 1조 뭐 4천억, 하이닉스를 1조, 두 개 맞춰도 2조 4천억이죠.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 동안은 많이 샀다. 그리고 오늘 또 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.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뭐 준비하고 있다. 쿠릴 열도에 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지대한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.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 인근에다가 병력 뭐 10만 대군을 뭐 배치하고 있고 군사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가 이번에 뭐 일본과도 하고 우크라이나도 하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러시아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자들은 러시아가 이렇게 군비에 투자할 돈이 많이 생겨서 여기저기 뭐 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이번에 유가 폭락을 유도한 게 아닌가라는 뭐 업무론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악재들도 시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현실화되고 그리고 뭐 중국의 대만 침공도 현실화되게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이 크게 부러질 가능성도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뉴스 체크를 조금 해나가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. 그리고 또 시장에 좀 악재로도 다시 또 떠오르고 있는 흥다는 그래도 좀 무사히 잘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자자오의 디폴트 위기라고 합니다. 다음 주에 한 4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금액으로는 뭐 한 5천억 정도, 5천억 정도의 금액인데요. 투자자들이 연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. 보통 투자자들, 뭐 채권자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안 하죠. 이렇게 만약에 5천억의 빚이 있으면은 이것을 뭐 분할로 납부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조금 연장해달라 아니면 뭐 일부 갚을 테니까 좀 깎아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뭐 다 거부했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롯데에서 이렇게 에어택시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롯데가 에어택시를 24년까지 뭐 상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24년이면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네요. 3년 남았는데 일단은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이게 에어버스, 에어택시나 뭐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서울 쪽에서는 좀 힘든 게 군사적 보안 뭐 그런 것 때문에 서울 서울 지역에서는 이렇게 군사적 그런 뭐 제한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상용화 될 수 없습니다. 법적으로.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기술적으로는 이미 거의 뭐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죠. 들어온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이미 뭐 시운전도 많이 하고 있죠. 해외에서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 문제가 좀 아직 남아 있다. 24년이면 3년 동안 뭐 어떻게 뭐 해결을 잘 하겠죠. 롯데도 뛰어들었는데 뭐 한화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시스템 쪽에서도 UAM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. 그리고 현대도 이쪽에 뭐 관심을 가지고 있죠.
UAM이나 뭐 로봇 인쪽 다 현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UAM 시장에도 이렇게 다 같이 뛰어드는 모습이다. 그래서 큰 대기업들은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나라 기업들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어제 시장 그 종료 후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매수한 종목이 곧버스였습니다. 2X 인버스죠. 이 곧버스가 가장 크게 매수한 뭐 1번 매수 종목이었습니다. 이게 한 1조 정도 어제 시장에서 매수했더라고요. 역시 뭐 개미들은 반대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곧버스를 1조 사고 나니까 오늘 1.5%가 상승했습니다. 마이너스 3% 좀 빠졌겠죠. 곧버스는.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오미크론 가지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. 이게 올릴 때는 오미크론 뭐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, 그리고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이건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. 그래서 오히려 뭐 코로나 종식을 가져오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상승시키고요. 또 하락시킬 때는 아무리 뭐 치명률이 낮지만 이게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노인이나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,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린 노약자들한테는 좀 치명적일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빠른 전파력만큼의 또 위험은 또 사리고 있다. 그리고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간에 상호 항체가 이렇게 교차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이 두 가지 코로나가 동시에 걸리는 환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이렇게 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진단키트주들이 이렇게 좀 우려감이 커질 때 아침에 상승했다가 오후쯤 되면 다시 또 하락해버리고, 또 이게 다음날 되면 또 오전 상승했다가 다음날 오후에 하락해버리고, 이렇게 진단키트주들이 가장 등락이 심하고요. 그리고 뭐 백신 관련주들은 뭐 초반에 조금 반짝하더니 다시 다 죽어버렸고,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던 메타버스나 뭐 게임주들은 계속 연일 죽고 있습니다. 그 2차전지는 오늘은 좀 크게 하락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죠. 2차전지주는. 그리고 오늘부터 보니까 어제 오늘 간에 반도체 주들이 가장 강했습니다.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올라갔죠. 그래서 이쪽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주도주로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닌가. 기존에 주도했던 게임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오래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또 뭐 반발 매수에 의한 뭐 하프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하지만 내년 초부터 해서 내년을 이끌어갈 종목들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장 좀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좀 커 보입니다.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. 자동차 쪽에는 뭐 자동차 일반 부품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겠죠.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자동차 자율주행 뭐 이쪽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내년 뭐 1분기 정도까지 이렇게 게임이나 메타버스 종목들이 좀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거치고 한 개 분기 정도 지났을 때,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다시 또 2차 상승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는 그래도 반도체 쪽에 조금 집중해서 저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 상승이 좀 나왔으니까 이 부분들 또 일부 좀 차익 실현하면서 또 다시 또 하락 파동을 주면 또 다시 또 천천히 모아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지금 한 이틀 연속 반도체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한 번 정도는 꺾였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그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
오늘은 원격 진료 중에 비트컴퓨터가 대장을 했네요. 17% 상승했고요. 인성정보가 조금 작네요. 한 5.8% 상승. 그리고 유비케어가 한 10% 상승. 그래서 원격 진료가 오늘은 좀 핫했다.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종목은 한국 BNC가 한가 가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종목들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. 한국 BNC가 개별 악재로 이렇게 한가를 갔습니다. 그리고 재택근무주들도 괜찮았죠. 알서포트나 ECS, 뭐 링네트, 소프트캠프까지 좀 괜찮았습니다. 그 진단키트는 오전에 좀 잠깐 좋다가 또 장막판 되니까 또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했고요. 대부분 종목들이 CJN을 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 뭐 반도체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대부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철강도 좀 많이 올랐고 오늘 조선주들도 오늘 좀 많이 반등했습니다. 자동차주도 마찬가지. 그래서 좀 빠진 종목이 조금 더 좀 희귀한 아까 얘기했던 게임주, 메타버스, 뭐 엔터주들 위주로 하락했습니다.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상승했고요.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한 14만원대까지 조정이 한 번 더 좀 나와주면은 뭐 접근 가능한 위치가 되겠네요. 이 앞전에 여기에 올랐다가 이때 한 60% 정도 조정을 받고 이렇게 다시 또 재반등이 나왔죠. 그래서 요 정도 14만원대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또 반등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. 위메이드는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와서 한 16만 5천원 정도 되면은 또 반등 가능한 위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16만 한 3,500원, 16만 4천원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. 4천원 근처에서 이렇게 뭐 보고 있다가 가능하면은 뭐 수익 분할로 이렇게 매수 들어가면은 이 폭을 전부 다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이렇게 하프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최근 거의 한 일주 반, 한 7거래 정도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나올 때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일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한 5천 명을 넘어가고 있죠. 그리고 뭐 통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뭐 확대하는 방침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도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이 조금 핫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뭐 관련주는 인성정보, 비트컴퓨터, 유비케어,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, 뭐 소프트센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일은 좀 시장에서 핫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치료제보다는 의료용품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메디아나 메가이시에스, CU 메디칼 그리고 뭐 테라제인, 제니색 그리고 DR잼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서울바이오시스도 괜찮죠. 그리고 나노 CMS 뭐 이런 종목들 나노 CMS 요 종목은 좀 앞전에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등락이 좀 매우 심해서 이거 접근하기 조금 제한되는 종목이 아닌가. 그래도 뭐 단타 거래 가능하신 분들은 뭐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.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의료용품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. 진단키트는 최근에 너무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서 조금 제한되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그래서 비썸 관련주들이 좀 핫했죠.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. 보면은 뭐 비덴트 조정 좀 받았지만 여전히 상승 각도를 크게 세우고 있죠. 그리고 T 사이언티픽 요 종목도 마찬가지죠. 최근에 이렇게
위로 막 쏘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 강해 보입니다. 어제 또 상한가 같고 오늘도 한 4.7%, 장중에는 한 10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조금 빠졌네요.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.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게임주 중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종목, 게임빌 조금 더 조정보다 한 14만원대까지 조정받으면은 뭐 접근 가능해 보이고요. 위메이드는 지금 가격대 근처에서 이렇게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. 이런 종목들 또 이제 다시 또 한 번의 정도의 반등은 나올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. 뭐 룽투코리아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또 반등 시점에 온 것 같죠. 일단 내일 시장은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게임주 일부하고 아까 얘기했던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강해 보입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닐까. NFT 관련주들 보면은 서울옥션이나 이런 종목들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. 서울옥션 그리고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종목들, 뭐 다나엘도 여전히 뭐 오늘도 좀 강했네요. 다나엘도 여전히 좀 좋아 보이고요. 이런 종목들도 조금 다시 관심을 좀 줘야 되지 않나. NFT 관련주들.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다시 또 매수 가능한 위치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. 서울옥션 같은 경우 NFT 관련주 중에 가장 실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. 미술품 경매 및 NFT와 관련해서는 서울옥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내일도 모두 성투자 기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.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.